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제 조건 중에 이제 최소한적인 게 유가가 상승할 때 귀금속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금요일에 이제 단순히 전쟁 모멘텀으로 올랐냐. 그렇게 치면은 전쟁은 그 전주 주말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금요일까지 어떤 새로운 뭐가 막 나온 건 아니었어요. 새로 나온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금요일에 올랐냐.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장기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장기금리가 높아진 걸 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식의 멀티플이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네. 제가 매경 월가월부 방송을 보다가 네. 대표님 그 말씀 언급이 된 부분을 봤는데 네. 대표님도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게 한 2주 전쯤이었나 좀 됐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그 직후에 좀 시장이 또 급변해서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언급을 못했고 이제 너무 좀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저도 워낙 평소에 즐겨보는 매경 월가월부에서 그 홍장원 기자님이 하는 브랜베어 예, 워낙 즐겨보는 프로라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장기금리를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던 구루들 소개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아무튼 제가 나름 한국에서 좀 개인들한테 특히 안 알려지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외롭게 이 나름 어려운 얘기도 어떻게든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또 그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저도 놀랐고 아무튼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 홍장원 기자님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네. 본질을 녹여낸 시황. 네, 예. 시황 그쵸 시황인데 또 시황 같지 않은 단순히 시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아무튼 저널리즘 투자 금융 쪽에는 정말로 저널리즘 정신이 제대로 살아 있으신 기자님이시다. 네. 왜 자꾸 웃으세요? 진심으로. 네, 전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정말 과장 안 보태고 매일 봅니다. 예, 원래 매일 보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난 촬영 때는 언급을 못했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에도 저희가 촬영도 못할 정도로 좀 바빴기 때문에 시장도 급변했고. 근데 오늘 촬영하는 김에 잊지 말고 예,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네. 보시면서 아침에 좀 시황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저번 영상 때 대표님이 자산별 움직임을 통해서 이 시장의 어떤 시장의 시그널들을 읽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서 원유와 이제 금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금요일 날 이제 유가하고 금 가격은 오르고 증시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장기채는 또 아무튼 반락했잖아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채도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좀 그때 당시 한번 왜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또 실제로 이게 발현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가까운 미래나 장기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귀금속을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여기 뭐 썸네일 띄워주시고 지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귀금속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뭐 어떤 왜 그럴 거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은근슬쩍 자꾸 그 유가가 조정이 받고 나서였는데 아무튼 귀금속이 되게 눈에 띈다 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전쟁이 이런 뭐 이슈가 있기 아예 전이었고 직전이었고 그때가 이제 귀금속이 장기 국채 금리가 아니라 장기 국채 가격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는 좀 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좀 다이버전스가 됐었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장기 국채 가격이 급락할 때 귀금속도 좀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귀금속을 언급드린 이유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이제 제가 뭐 트레이더로서 보는 좀 여러 시그널들에서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도 다 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딱 어떤 변곡이다라는 그게 좀 많이 이렇게 확신이 세게 와서 그 제가 귀금속이 왜 거시경제적으로 앞으로도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될 거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굉장히 그런 진입 기회가 좋았는데 지지난 주말에 일단 전쟁이 처음 터졌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바로 직전주죠. 확 바로 급등할 것 같더니 월요일부터 한 목요일까지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또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금요일에 이제 금 같은 경우가 3% 이상 금이 하루에 3% 이상 상승하거나 뭐 하는 게 흔히 나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더 상승했고 그리고 금광주 같은 경우는 뭐 종목마다 다 다른데 뭐 어떤 종목은 하루에 뭐 7%도 올랐고 8%도 올랐고 근데 뭐 GDX 같은 경우가 아마 한 5%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광주 ETF가 뭐 종목마다 다르고 이제 아무튼 귀금속 관련하고 에너지는 에너지 주식보다 원유 그 자체 상승률이 더 높았고 귀금속 같은 경우는 귀금속 그 자체보다 귀금속 관련 주식이 더 좋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제 조건 중에 이제 최소한적인 게 유가가 상승할 때 귀금속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일단 첫째 최소 조건이.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최근 몇 달, 뭐 최근 2023년 같은 경우에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귀금속은 오히려 하락하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우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더 긴축을 세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막상 이제 앞으로 5년 갈지 10년 갈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은 자꾸 연준의 블러핑을 무서워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을 하는데 귀금속도 같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그런다고 뭐 달러가 되게 약해졌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기타 다른 통화 대비로는 그렇게 달러가 뭐 약해지진 않았으나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은 달러가 금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해진 날이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유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장기 기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시장이 연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금요일에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진짜 두려워해야 될 40년 만에 고비 풀린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첫째 조건.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게 그거를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나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S&P 500도 꽤 하락이 폭이 컸고 근데 반대로 이제 굴뚝주들이나 전통 뭐 가치주나 뭐 전통적인 산업을 하는 다운은 빠진 게 거의 없었죠. 소폭 아마 오른 걸로. 예, 소폭 올랐나 뭐 마감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아마 소폭 올랐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이 더 세지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연준을 두려워했어요. 연준을 두려워하면 아주 디플레이션적인 침체를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겠죠. 아, 연준이 무조건 더 세게 긴축하겠구나. 더 올리겠구나.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 유동성이 아직도 많은 상황인데 장기채를 안전자산으로 착각하고 뭔가 2008년 같이 유동성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위기를 다 예상하고 근데 이제 드디어 시장이 올해 들어선 제가 봤을 땐 거의 처음인데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을 때 연준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제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 주식이 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기도 하고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 같은 경우 특히 나스닥이나 S&P 500이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할인율도 더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장기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장기금리가 높아진 걸 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식의 멀티플이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주식의 디플레이션적인 위기는 주식의 어닝이 기업들이 이제 갑자기 아무도 소비를 못해서 돈을 확 그냥
못 쓸 거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리세션이나 전형적인 그런 디플레이션적인 위기인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장기 금리를 높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의 멀티플 버는 거 대비 원래 뭐 100배, 50배 막 이렇게 고평가돼서 주식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었으면 그 멀티플이 100배에서 20배로 낮아질 수 있고 50배에서 10배로 낮아질 수 있는. 왜냐면 성장주나 이런 건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이제 돈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멀티플을 해치게 된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편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그런 원유와 그리고 전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 절하를 방어하는 금의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주식은 하락하는 이 현상을 이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금요일 날 전형적으로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찰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알겠으나 제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포지션도 이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죠. 일단 특히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일 타격이 컸는데 그런 데들이 이제 제일 멀티플이 높은 고퍼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데들 위주로 좀 더 빠질 룸이 많다. 멀티플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랫동안 저희가 촬영을 못해서.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금요일에 이제 단순히 전쟁 모멘텀으로 올랐냐. 그렇게 치면은 전쟁은 그 전주 주말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금요일까지 어떤 새로운 뭐가 막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란이 새로 참전하면 이게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원래부터 나왔던 사실이었고 새로 나온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금요일에 올랐냐.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전쟁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 시간 11시에 저녁 오후 11시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죠. 1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그리고 이제 미시건대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는 70%가 다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는 예상치보다 아주 크게 떨어져서 나왔죠. 근데 반대로 그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늘 강조하는 실질 금리를 구할 때 쓰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10월께 1년짜리가 아주 예상을 큰 폭으로 예상치가 3.2였나 그랬는데 이제 결과 발표가 3.8인가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리고 5년짜리 나름 장기라고 볼 수 있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이 2.8이었는데 3%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전쟁이나 이런 걸 포함 안 한 수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더 유가가 올라도 제가 계속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2022년에 물가가 9%까지 오를 때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떨어지거나 묶여 있거나 할 정도로 특히 장기 쪽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준이 더 세게 긴축을 하겠구나. 그래서 아이고 우리 경제 완전 디플레이션으로 가겠구나. 다만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건 늘 통화량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만 이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기대 인플레이션도 오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인다. 거기다 이제 전쟁까지 발발했으니 더 그런 느낌이 충분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튼 원유하고 금하고 이런 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가. 그리고 반대로 주식과 장기 채권은 뭐 단기적으로야 제가 말했지만 뭐 이렇게 횡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주식은 오히려 안 좋고 좀 멀티플이 고평가된 주식, 그러니까 PE가 고평가된 주식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발현이
좀 큰 그림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저저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리뷰해 주셨고 또 실제로 금요일날 발생했는데 또 이와 같은 또 시그널을 발견해 주실 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사실 그좀 일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말이 좀 꼬여서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촬영 지금 여러 개 해야 되는데 네, 좀 아무튼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영상 때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시장 움직임 말씀해 주셨고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바로 촬영하시죠. 촬영하시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